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환율이 다시 급등하고 있죠. 오늘 내용이 좀 복잡한데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25만원 지원금, 13조 원 풀린다고 하죠. 또 원화의 공급량을 늘리는 겁니다. 둘째가 트럼프의 금리 인하 시기. 원래 지금 9월 말이 유력하긴 한데 트럼프가 11월 이후에 금리 인하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셋째가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의 재무장관설. 저는 이 세 번째가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환율이 다시 급등하는 이유, 오늘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25만원 지원금인데 이 돈으로 인해서 환율이 상승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달러의 공급보다 원화의 공급이 더 많아진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금리 인상이 멈춘 시점에서요, 달러의 강세보다 원화의 약세가 더 심하다는 이야기고요. 실제 원달러 환율을 보면요, 올해 우리나라의 환율 변화가 거의 없죠. 1390원 내외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달러의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요, 올해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말이 뭐냐면요, 올해 달러의 가치는 낮아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는 달러보다 더 많이 하락을 했다, 또는 비슷하게 하락했다 정도로 확인할 수가 있죠. 이를 다시 수치화시켜 보면요, 2022년 고점 기준으로 달러 인덱스는 114.7포인트에서 현재 104.11포인트로 약 9.2%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환율은 1444원에서 1389원으로 약 3.8% 하락을 했습니다. 이 말은 달러 가치의 하락보다 원화 가치의 하락이 더 컸다라는 의미고요. 왜냐하면 달러보다 원화를 훨씬 더 많이 풀었으니까요. 지금 보신 자료는 M2인데요. M2가 광의의 통화라고 해서 단순하게 2년 이하의 자산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는요, 2022년 고점으로 이제 조금이지만은 하락을 하고 있죠. 시중에 현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고, 최근 미국의 금리 인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M2를 보면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M2가 2년 미만의 현금화 가능한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가 떠오르세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전세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중앙은행을 볼게요. 미국의 중앙은행 대차 대조표를 보면은 2022년부터 하락하고 있죠. 우리나라 중앙은행 대차 대조표도 2022년부터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에서는요, 금리 인상을 통해서 유동성을 줄이고 있는데 왜 M2가 증가하고 부동산이 상승하는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중앙은행하고 별개로요, 정부나 정치인들이 돈을 풀어버리죠. 윤석열 정부에서 작년에 특례보금자리론 40조 원 넘게 풀었죠. 그리고 올해 들어서 신생아 특례대출 한 6조 원 푼다고 하고 있고, 이번에 야당이 25만원 지원금으로 13조 원 풀어버리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하고 올해 부동산 매수하세요라고 말씀드렸는 거예요. 다만 매수 지역은 이제 핵심 지역을 몇 군데 뽑아드렸었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이재명 의원의 기본소득제, 이거 다 동일한 맥락이에요. 돈을 계속 풀어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남미로 간다고 하면서 2018년부터 달러 사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 우리나라 환율을 보면요, 2020년 1100원대에서 3년 만에 거의 1400원대까지 상승을 했죠. 왜? 기축통화국도 아니면서 미국보다 낮은 금리 인상에 돈을 계속 풀었기 때문이에요. 하반기에 또 PF 관련해서 90조 원 자금 또 집행할 예정이죠.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금리 인상 못하니까요, 환율이 급등하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물가까지 함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비가 6.8% 또 인상될 거라고 합니다. 미수금이 13조 원인데 솔직히 이거 자기들이 운영 잘못했는 거예요. 일반 대기업들도 환율이 급등하거나 원재료가 급등할 것을 대비해 가지고 보통 해지를 걸어 놓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익에 대해서 고정화를 시켜놔요. 그런데 한국가스공사에서는 그런 걸 안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뭐 예상을 못했던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손실이 나면은 자기들이 감내를 해야죠. 그거를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유럽은 지금 가스 가격이 안정화되었거든요. 우리나라는 가스비를 계속 올리겠대요. 국제 천연가스 가격을 보면요, 2022년에 비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4분의 1 토막 났어요. 그런데 2022년 손실 부분을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진다 해도 가스 가격이 안 떨어져요. 가스비가 계속 오를 거예요. 대표적으로 부동산 보시면 되잖아요. 건설사들이 2022년에 손실 크게 났죠. 그리고 그 당시에 비해서 지금 자재비 많이 떨어졌는데 아직까지 공사비 급등했다고 분양가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높은 가격에 팔고 있잖아요. 한국가스공사는요, 올해부터 6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거래요. 한국전력도 마찬가지예요. 2022년 24조 원의 적자를 봤죠. 그리고 올해부터 3조 원의 흑자를 볼 거라고 합니다. 즉 22년의 손실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국민들 보고 부담하라는 겁니다. 한전 사장이요, 전기료 인상하자고 하고 있죠. 이런 게 전부 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고요. 제가 왜 이렇게 공기업에 대해서 좀 공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는 증권사 출신이고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웬만해서는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2010년이었나? 그때 한국전력이 계속 적자를 봅니다. 그래서 뭐 전기료 인상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2014년부터 흑자를 기록해요. 상식적으로 하면은 앞에 손실난 적자 부분을 메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전력에서는 흑자 나니까 지금까지 성과급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성과급 잔치를 해버립니다. 제가 기사 하나만을 가지고 왔는데 이때 계속 성과급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시선이 안 좋아지는 거죠. 하물며 2018년에는요, 1조 원 적자가 났는데 기관장은요, 성과급 1억 원을 챙겼어요. 제가 이게 오늘 내용하고 좀 다른 건데 가스비, 전기료 인상 한다는데 제가 반대하는 이유가요, 10년 전에도 똑같이 그랬고 얘네들이 수익 나니까 바로 성과급 잔치를 했단 말이에요. 전기료 인하를 안 해주고. 제 생각엔요, 올해 흑자로 돌아서잖아요. 내년에 분명히 또 성과급 잔치합니다, 얘네들. 뭐 연금요율 상승, 가스비, 전기료 인상 전부 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포함된 거예요. 화폐 가치 하락으로요, 환율은 계속 상승이 될 겁니다.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요, 이거 부동산 깨야 돼요. 이거 안 깨면은 앞으로 이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유동성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줘야 되거든요. 그럼 버블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환율도 급등하게 되겠죠. 자, 두 번째가 트럼프의 금리 인하 발언인데요. 11월 대선 이후에 하자고 했죠. 지금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바이든이 유리하잖아요. 현재 대통령이니까. 그래서 이거 대통령 선거 끝나고 하자는 건데 연준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말을 안 들어요. 하지만은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조금 상승했죠. 개인적으로 연준이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9월 말에 금리 인하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발언보다요, 트럼프가 제2의 플라자 합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앞으로 우리나라 환율을 훨씬 더 이렇게 요동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예정이고요. 자, 세 번째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번에 환율 급등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인데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고 트럼프가 미 재무장관으로 낙점한 상황이죠. 근데 이 사람이 왜 환율 급등을 만들었냐면요, 올해 4월에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여전하고 금리가 8%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했죠. 매파 성향을 확실하게 보여줬었죠. 자, 미국의 기준금리는 5.5%인데 8%까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이 트럼프의 재무장관이 되는 거고, 트럼프는 친기업적인 성향을 갖고 있죠. 그런데 재무장관이 옆에서 어떤 조언을 해줄지 저는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요, 대외적인 문제도 문제지만요, 우리나라 환율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원인은 원화의 공급량, 이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돈을 계속 풀어버리니까 원화 약세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환율은 급등하게 되죠. 이는 결국 부동산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환율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